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불꽃과 예술에 관한 명상 김흥규. 예술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여러가지 예술 작품들이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감명 깊게 읽는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은 문학이면서 예술이다.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 조각품, 도자기도, 연극, 영화, 무용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장엄한 교향악, 구성진, 민요, 그리고 변진섭, 양수경의 노래도 모두 예술이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즐기는 예술이 있는 한편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예술이 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오는 예술이 있는가 하면 기발한 착상을 발휘하여 길거리에서 즉흥적으로 벌이는 실험적인 전위 예술도 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예술이란 대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그것은 또 어떤 성질과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갖가지 예술작품을 만들어 왔으며 예술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얻는 것일까? 이 질문들은 모두 만만치 않은 것이어서 자칫하면 우리를 난해한 개념들의 수렁으로 몰아넣게 된다.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불꽃이라는 비유를 통해 예술의 성질과 작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런 뜻에서 우선 이렇게 말해본다. 예술은 불꽃이다. 그것은 여러모로 불꽃과 닮았다. 밝은 전등이 있는데도 우리는 가끔 촛불을 켜고 싶어진다. 방과 마루의 전등을 모두 끄고 식탁 위에 혹은 책상 머리에 촛불 한 자루를 켜놓고 가족 친구들과 마주 앉으면 무엇인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이루어진다. 함께 앉은 사람들의 얼굴은 어둠을 배경으로 떠올라서 좀 더 다정하다. 촛불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물들은 모두 어둠에 묻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촛불의 불꽃이 만들어주는 동그란 빛의 공간으로 모여든다. 그 동그란 공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함께 앉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 정답게 느끼도록 하는 만남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뜻밖의 정전이 있는 날이면 가족이나 친구가 더 가까워진다. 모닥불과 횃불은 더 큰 불꽃이다. 그런 만큼 그것들은 촛불과는 다른 또 다른 분위기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어두운 마당이나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은 사람들은 밝은 조명 아래서보다 깊은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느낀다. 촛불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주는 데 비해 횃불은 마음을 뒤흔들어서 정서적으로 들뜨게 만든다. 장작더미 위에서 일렁거리는 불꽃은 그 어떤 화려한 춤보다 아름답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밤하늘에 화려하게 터지는 폭죽의 불꽃이 있다. 성광의 꼬리를 끌며 솟구쳐 올라 갖가지 빛깔과 크기로 터지는 불꽃을 보며 사람들은 탄성을 지른다. 어떤 폭죽은 한번 터져나간 알맹이들이 다시 터져서 찬란한 불꽃의 동심원들을 허공에 겹쳐놓는다. 그 휘황한 빛들이 주는 실용적 소득은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불꽃놀이 보기를 좋아한다. 아름답게 타오르고 터지는 불꽃들을 보느라면 마음이 후련해지기도 한다. 이 세 종류의 불꽃들이 제각기 다른 느낌을 주는 것처럼 예술의 분야와 종류 및 경향에 따라 저마다의 특징이 다르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예술이 공통적으로 지닌 속성이 있다. 그것을 실용적 가치를 넘어선 즐거움과 아름다움이라고 일단 요약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촛불, 횃불과 폭죽의 불꽃은 예술과 비슷하다. 단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촛불과 횃불보다 전등 플래시 따위가 더 실용적이다. 폭죽은 조명을 위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밝은 형광등이 주지 못하는 특별한 느낌, 분위기, 감정, 멋과 아름다움이 이들 불꽃에 있음을 안다.
실용적 가치를 넘어선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원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만이 가진 특징인 듯하다. 생선구이를 식탁에 내놓더라도 아무 접시에나 되는 대로 올려놓는 것보다는 알맞는 크기의 깨끗한 접시에 구운 생선을 단정하게 놓고 그 위에 잘 어울리는 빛깔의 양념과 고명을 얹어 놓은 것이 훨씬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다. 솜씨 있는 목수가 만든 장롱은 튼튼할 뿐 아니라 집안의 분위기를 한결 아늑하게 한다. 이런 현상들 속에 사람들의 예술적 욕구가 이미 깃들어 있다. 예술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동양에서든 서양에서든 모두 솜씨, 기술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한자어 예술의 예와 술은 모두 솜씨, 재주, 숙련된 방법 등을 뜻한다. 그리스의 말의 테크네, 라틴어의 아르스, 영어의 아트, 독일어의 쿤스트도 좋은 솜씨와 기술을 뜻하는 말이었고 아직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술의 또 한 가지 공통적 요소로서 사람의 솜씨에 의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특질을 발견하게 된다. 좋은 경치를 가리켜 신의 예술이라고 말하는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적 표현이다. 예술이란 사람의 창조력에 의해 잘 만들어진 물건이나 행위를 가리키며 그런 뜻에서 자연과 구별된다. 예술은 또한 학문적 지식이나 이론과도 구별되는 속성을 지닌다. 지식, 이론은 세상의 여러 현상들을 개념과 논리의 체계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학자들은 하나하나의 사물 자체보다는 그것들을 규정하는 원리라든가 법칙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둔다. 다시 말해서 지식, 이론은 사물과 경험을 추상화하는 경향이 많다. 반면에 예술은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만들거나 전달하는 활동이다. 예술은 이런저런 원리의 체계를 세우기보다 생생한 경험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느끼고 상상하며 생각하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둔다. 위의 설명을 간추리면 예술의 기본적 특질이 드러난다. 예술이란 실용적 가치를 넘어선 즐거움과 미적 효과를 주요 목표로 삼아 이 사람의 상상력과 솜씨에 의해 훌륭하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인 경험, 느낌, 상상, 감정에 주로 호소하는 창조물 및 창조행위라 할 수 있다. 예술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 예술이 실용적 가치를 넘어선 즐거움과 미적 효과를 추구한다면 실용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술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아주 대립적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방향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아가면 예술 지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예술을 위한 예술의 이론까지도 나오게 된다. 이들에 따르면 예술은 일체의 실용적 관심을 떠나야 하며 실용적 가치에 치우친 예술은 좋은 예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론은 잘못된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원초적인 단계의 예술의 모든 생활상의 실제적 관심과 필요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고대인들이 그린 동굴벽화는 사냥의 성공적 수확을 기원하거나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집단적 노동을 한다든가 축제를 벌일 때에는 함께 힘을 모으고 신명을 돋구는 노래를 불렀으며 신을 예찬하기 위해서 춤을 추었다. 고대인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향료라든가 인형은 대개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극은 농업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나 위대한 조상의 업적을 행동으로 모방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다. 예술이 실용적 가치 이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실용적 가치를 감사하면서 그 이상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이루고자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예술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예술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가 있으나 기능상 특징을 중심으로 보면 응용예술, 실용예술과 순수예술로 구분된다. 건축, 공예, 장식, 예술, 디자인은 전자에 속하고 음악, 무용, 문학, 그림, 연극 등 나머지는 후자에 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인류 문명이 상당히 발달한 시대에 와서의 일이고, 원초적인 단계의 예술은 대부분이 어떤 다른 목적에 종속된 응용 예술이었다. 그러던 것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실용적 가치에 부수적으로 덧붙여 있던 예술적 요소가 점점 성장하면서 예술의 독자적 영역이 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화가들은 사냥이나 종교적 목적을 떠나 그림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었고, 신과 영웅을 예찬하기 위해 시를 읊던 시인은 좀 더 다양한 경험, 생각, 감정들을 노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이 여러 부분에서 진행된 결과 18세기 무렵의 예술에서는 종래의 예술이라는 말에서 기술이라는 뜻을 제외한 새로운 개념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이것이 바로 응용예술의 상대 개념으로서의 순수 예술이다. 하지만 실용적 가치를 떠난 예술이라 해도 그것이 사람의 체험, 상상과 욕망, 감정,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삶에 이바지한다는 기본적 가치마저 버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한 목적에 매이지 않고 사람의 절실한 표현 욕구나 심오한 정신세계를 작품에 담음으로써 예술은 더욱 소중한 삶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술의 이러한 성질을 가르쳐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무관심의 만족이라 했다. 이때의 무관심이란 특정한 실용적 목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며, 만족이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넉넉하게 새롭게 하는 심미적 효과를 이룬다는 뜻이다. 그런 뜻에서 칸트가 말한 무관심이란 인간의 삶과 이 세계를 폭넓게 바라보고 깊이 느끼는 더 큰 관심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다.